2월 13일 탭스 총평입니다. 먼저 오늘 시험 정답은 댓글 링크에 보관해드렸고요. 로그인만 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해청의 전 문항과 문법 파트 3 5문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시험은 전체적으로 지문 난이도가 특히 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문장 구조 또한 복잡하다 보니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이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택지는 좀 무난하게 출제되었다 보니 지문을 완벽히 이해를 했다면 정답을 고르기는 조금 더 수월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득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게 느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지문 이해 자체를 못했다면 애초에 문제를 풀 수가 없게 출제가 되었다 보니 200~300점대 수험생 입장에서는 특히 더 어렵게 느껴졌을 회차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비교도 다른 회차 대비해서 비교하는 거고요. 탭스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건 매 회차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청해부터 보면 우선 청해는 전체적으로는 중상 정도였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문 난이도는 상 수준에 선택지 난이도가 중 정도였습니다. 파트 1, 2에는 그 고난도 수거나 단어가 이번에 특히 더 많이 나왔는데 7번 바느질을 쑤라고 표현한다든지 9번 ventilation 환기라는 표현, 10번 forking out 돈 쓰기, 13번 take after 누구누구를 닮다, 16번 overindulge 너무 많이 먹었다 등등. 이번 회차에는 그 후반부 8번부터 10번, 18번부터 20번 문제들 뿐만 아니라 앞쪽 문제에도 이런 어려운 단어나 표현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파트 3도 이번에도 역시나 대화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23번 그 응원하는 축구팀이 결승에 갈 줄 알고 뭐 호텔, 비행기 등등 전부 다 예약해놨는데 준결승에서 떨어져서 돈을 다 날리게 생겼다 라든지 30번 어떤 드라마 창작자가 grandiose 너무 거창하게만 쓰려다가 오히려 실패한다는 얘기 같은 지문 길이가 매우 길고 정보량 자체가 많아서 대화를 이해하기조차 조금 버겁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파트 4, 5에도 역시나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35번 부동산 투기 관련 문제에서는 lion's share 라는 표현을 캐치했어야지 정답을 고를 수가 있었고요. 또 36번 Space Mineral Commercial Use 상업적 활용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그 어제 올려드린 출제 예측 강의에서 파트 4 33번부터 35번 코렉트 유형의 그 식당이나 서비스에 대한 메뉴 소재가 지문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험엔 이 소재가 파트 5 첫 번째 긴 지문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소재의 특성상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 긴 지문 치고는 길이가 좀 짧았죠. 그치만 오히려 이러한 쉬운 소재가 긴 지문에 출제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조금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상황이었던 데다가 그 출제 예측 강의에서 짚어드린 대로 각 메뉴들의 특징만 구분하면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휘 문법 영역도 꽤 어려웠는데요. 어휘는 중상 정도의 문법 난이도가 최상이었습니다. 문법이 평소보다 더 특히 어렵게 나와서 이번에는 그 어휘 문법 영역을 풀면서도 시간이 부족한 경험을 하셨을 수험생분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독해는 청해와 마찬가지로 중상이었는데요. 지문 난이도는 상인 반면 선택지 난이도는 중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출제 예측 강의에서 그 코렉트 유형의 과학 전문 용어 여러 개를 구분하는 문제를 예측해드렸는데 이게 22번 초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죠. 어쩌면 이번 회차 독해 통틀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이전 시험들의 전문 용어 문제들보다도 또 더 어려운 편이었지만 마찬가지로 A, B, C 이런 전문 용어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의미에만 집중했다면 풀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또 인퍼 쉬운 유형의 수필이 출제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23번에 수필 형태의 지문이 나왔죠. 그치만 이번에는 그 질문이 구체적 형태는 아니었다 보니 조금 더 수월하게 풀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인퍼 어려운 유형 한 문제가 꼭 정치인 관련 지문이 많이 출제됐다라고 예측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소재가 인퍼가 아닌 코렉트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죠. 20번 레이거노믹스 정책의 방향성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결국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복지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인지 축소하는 방향인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인지 확대하는 방향인지 세금을 올리는 방향인지 감면하는 방향인지 이렇게 좌우의 정책적인 방향만 구분할 수 있으면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긴 지문에 예측대로 공고글이 출제가 되었고요. 또 동식물, species, 종 관련된 문제는 이번 회차에는 세 문제나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었죠. 3번 문제, 12번 문제, 그리고 세 번째 긴 지문에 각각 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지문들도 절대 배경 지식을 요구하진 않았고요. 그냥 지문에 나온 특징끼리 서로 구분해서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문항별로 구체적인 해설은 이번에도 역시나 그 독해청의 전 문항 해설 강의에서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헷갈렸던 문제와 선택지, 유형별로 조심해야 될 함정, 그리고 빈출 단어와 수거들을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상세 해설 강의를 100% 활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올려드린 정답 보건글을 보면서 틀린 문제들은 내가 어떤 오답을 골랐는지, 그리고 그 오답으로 이어진 사고 과정을 최대한 기록해 놓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야 상세 해설 강의가 올라왔을 때 까먹지 않고 내 오답으로 이어진 사고 과정을 교정하실 수 있겠죠. 또 일반적인 회차 기준, 목표 점수별로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틀릴 수 있는 개수를 정리한 표인데요. 오늘은 청해, 독해 둘 다 살짝 더 어려웠으니 약간씩은 그 틀릴 수 있는 개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이유는 배점 원리 강의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회차 기준, 어려운 문제부터 몇 개까지 틀렸을 때 몇 점 정도 나오는지를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는 배점 계산기 링크 또한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첫 탭스이신 분들은 이 탭스 독학 가이드 A to Z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시험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그리고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권장해드리고요. 그 이후에 점수대별 공부법 강의를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또 이 점수대별 공부를 맞춤형 자료로 편하게 학습하시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고요. 다음 시험에도 시험 직후에 정답 확인, 총평, 그리고 전문항 상세 해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